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결론을 제대로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냈습니다. 신내리는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얘기할 때 굉장히 힘들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 꼰지름 신이 내리면 상당히 정신적으로 이 신체적으로 사실 힘이 듭니다. 일러주면서도 그 당시에 느꼈던 그 분노, 막 억울함, 황당함, 어이없음 이런 게 오히려 그 현장에서는 띵한 상태에서 당하지만 증폭이 돼서 2배, 3배 그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방송마다 제가 감정이 격해졌는데 이제부터는 좀 가능한 한 차분하게 하려고 마음을 추스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모 교수와 대한영상의학회를 놓고 벌린 일종의 싸움은 저는 재판부의 의도를 이모 교수는 재판부도 직접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증인 아니냐. 그 증인을 불러서 증언하게 하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신뢰롭다라고 오판을 했던 것일 뿐입니다. 근거 없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대한영상의학회에 소견서를 쓴 사람도 아닌데 단지 거기에 10번에 걸쳐서 이견 없음이라는 토를 달았을 뿐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증언 신문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분명히 답은 2가지일 겁니다. 자, 당신들이 그렇게 신뢰한다던 사람도 결국은 당신들 생각이 틀렸다 하지 않느냐. 이런 하나의 포장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대한영상의학회를 바람막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영상의학회 감정서가 맞다라는 증언으로 채택을 할 겁니다. 천만에죠. 아닙니다. 대한영상의학회 감정서는 틀렸습니다. 그냥 이게 사실 오인이거나 의학적 이론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이거는 악의적으로 재판부를 교란시키고 속여 먹이기 위한 진단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진단서를 작성한 사람을 신문하겠다라는 취지였고 많은 왈가왈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휴정까지 하는 사태를 빚으면서까지 이제 의논을 해서 일단 그러면 직접 신문, 직접 증인 대한영상 의학회의 소견서를 쓴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의료 청구 내역을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등 이런 사유 때문에 심의료가 더 추가되게 됐다 그래서 처음에 청구했던 심의료의 2배를 받았거든요. 물론 그 절반이 감수 역할을 한 이모 교수에게 갔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 사람이 여러 번 논의하면서 더 많이 여러 차례 지급됐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한 사람은 아니고 복수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대한영상의학회가 사후에 그걸 한 사람으로 내세울 수는 있겠죠. 따라서 그 당시에 심의료가 누구에게 지급되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확인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소견서를 작성한 장본인을 불러야 하니까요. 자, 어제 이 마무리 발언을 못 해드려서 마저 하고요. 오늘 여기서 이제 재판 얘기를 끝내고 싶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날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마지막에 그 감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검찰 측 감증인 두 사람에 대한 신문과 대한영상의학회 성명불상자, 자로 돼 있지만 자들이 될 수도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신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분란이 되었다 할까요? 뭐 쟁점은 아니고요. 그 논란이 되었던 것이 녹음 파일입니다. 그 녹음 파일은 그 박주신 영상 감정위원회가 이제 7시간여에 걸쳐서 그 회의를 했는데, 사실 최초에 이 회의 감정위원회가 소집되어서 법원에 와서 선서하던 날 그 피고인들과 뭐 방청석에서야 그렇게 할 권리가 없지만 개인적으로 판사님께 강력하게 저 회의를 녹음해서 그것을 녹취록으로 남겨주십시오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어차피 상반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두 그룹이 만났잖아요. 그 상반된 생각을 가졌을지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 검찰의 주장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완전히 달랐고, 당연히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감정인들을 추천했을 거라는 거는 뭐 명약관화한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논의를 하면 실제로 밀실 논의가 이 다음에 이제 개봉되잖아요. 결과로서 개봉되면 실제로 밀실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때 오고 갔던 의견과는 엉뚱한 의견을 내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실상 또 엉뚱한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서가 제출되고 나서 대표적인 것으로 뭐 위원 대표께서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독단적으로 그 위원회를 이끌었다라는 검찰 측 주장서부터, 그죠? 엉뚱한 소리들이 나오잖아요. 뭐 불 보듯이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녹음을 해서 녹취를 남겨주십사라고 명령하시라고 강력하게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심 재판부의 그 부장판사님께서는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부가 뭐 하라 마라 명령할 수 없다. 사실 명령해도 되죠. 왜?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보관이잖아요. 확보 차원에서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물론 저는 제 생각에는 거기에 참석한 그 상대방 측 위원들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암암리에 녹음을 해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검찰 측 증인들이 그 위원들이 3명 추천이 되었고, 그분들이 다 갑자기 사양하는 바람에 나 이거 못하겠어요. 3명 모두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뒤늦게 갑자기 수배돼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충분히 특정 인물이나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청거된 인물일 가능성이 있고,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뭐랄까요? 약간 보고의 의무가 있다랄까요? 보고할 필요를 느끼고 그 상황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사실은 그게 이제 진실만을 얘기하는 자리라면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박원순 측에서는 적어도 궁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박주신 맞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박주신이 가서 한 방 빡 찍으면 되니까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초조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1심 재판 과정 내내
박원순 측에서는 변호인을 시켜서 그 공판 과정을 계속 복사해 갔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초조해서요?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칙상 그런 짓을 하지 않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해 갔는데 하물며 그 중요한 감정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 듣고 보고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다라고 상상하기 힘들죠. 어쨌든 그 7시간의 그 녹음 기록은 물론 6사람에 대한 모든 동의가 없이 위원장이 자신의 그 책임감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토론해놓고 이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1심 재판부가 그랬거든요. 합의를 도출해달라고. 그래서 합의를 도출해놓고 분명히 딴 얘기가 나오고 딴소리가 나오고 부인하고 이러면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감의 연장선에서 그런 녹음을 하게 되지 않았느냐 추정하고 또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그 녹음에 대해서 증거 채택을 해달라 그랬을 때 1심 재판부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했고 심지어 항소심에 와서 차규환 변호사님께서 재판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 제출 명령을 해달라. 문서 제출 명령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항소심 재판부도 거부했습니다. 그거는 재판부가 뭐 문서 제출을 해달라라고 명령을 한다면 그걸 증거자료로서 꽤 비중 있게 취급한다라는 하나의 취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서 제출 명령을 하지 않겠다. 당신들이 필요하면 스스로 자진해서 증거 제출해라. 그래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 그 7시간의 그거 녹음 파일을 그 위원회 측에다가 요청해서 받아서 녹취를 해서 내는 걸로 결론을 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 검찰 측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걸 왜 증거로서 내느냐라는 뭐 직접적인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법정에 들어와서 공개되고 공식화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검찰 측 감정인 3명 중에서 한 명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질의를 하는 사실 조회를 했고 2명이 증인으로 감정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그것을 공개해달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파일을 갖게 해달라는 녹음 파일을 이제 변호인 측에서 제출하기로 예정했잖아요. 그 문서 제출 명령을 재판부가 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빨리 그걸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도 이 증인 신문에 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거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제출해서 공개돼서 공식화되는 것을 거부해왔던 검찰입니다. 첫째로. 그 다음에 2번째로 거기에 감정인들을 불러서 증인 신문하는 거는 감정서에 대해서 기초하는 겁니다. 실제로 감정서를 내면서 거기에 도장을 눌러 찍었잖아요. 그 도장을 눌러서 찍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증인 신문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나와서 자기가 마지막에 소신껏 양심껏 비추어서 사실이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의 과정에 대한 그 녹음 파일을 미리 보고 그것을 준비한다? 차 변호사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마치 그것은 녹음 파일과 회의록 과정과 마지막에 낸 소견서 감정 결과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그것에 대해서 미리 입을 맞추겠다라는 주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왜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빨리 제출해달라 그러느냐. 우리는 안 하겠다. 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하면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실제로 뭐 그 회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녹음 파일은 그 부분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인데 그 증거를 미리 주고, 그죠? 미리 주고 입을 맞출 기회를 준다라는 것은 변호인 측에서 할 이유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검찰은 계속 우겼습니다. 그러면 검사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죠. 검사도 마지막에 낸 감정서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준비하면 됩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 녹음 파일에 대해서 걱정을 막 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은 그 녹음 파일은 우리가 그 녹음 파일과 관계된 그 변론을 하는 시점에 제출하기로 결론을 냈고, 단지 재판부로서는 그러면 그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이 회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라는 등의 그 회의 과정의 그것을 이제 인용하거나 문제 삼아서 증인을 신문하지는 말아달라라는 한계는 긋고 이제 녹음 파일은 저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시점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사님, 그쪽에 물어보세요. 왜 똑같은 과정을 녹음하면 똑같은 파일이잖아요. 내용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필요가 있으면 그쪽에다가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건가 하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뻔뻔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문치과 원장이 제출했는 치근단 엑스레이. 그거는 심지어 법정 그 변호인이 전화를 해서 입수했느냐, 왜 입수하지 않느냐 막 따졌을 때 당신들이 필요한 그 변론 기일에 우리가 내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튕겼었거든요. 그래놓고 물론 법정에 와서는 그 통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제출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통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제출받았다라는 일종의 자백이, 그 김기수 변호사님이 내가 통화할 때도 아직 안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직 제출받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때는 안 받았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사실은 제출을 받았습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지적을 할 때도 꾹 나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따가 죄송하지만 저보고 이제 잠깐 제 얘기를 하는데요. 심지어 저는 온라인상에서 뭐 피고인 중에 하나가 설쳐서 피고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재판이 망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물론 상대는 안 합니다. 왜? 그런 소리는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야 되니까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박주신 병력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니까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무식하니까 법정에서 무식한 짓을 합니다. 필요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검사를 향해서 필요한 거라면 강제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확보를 하는 게 맞고, 그게 필요한 일이라면 그걸 법정에 제출해서 법원에 보관시키는 게 맞고, 막 쉽게 말하면 지랄을 떨었을 때, 그때서야 재판장께 사실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말을 했거든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확보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변호인 측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맡겨 놓겠습니다. 뭐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보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도 그걸 당신들이 가지고 있고 필요한 그 변론 기일에 가지고 와서 오픈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쪽에서는 변호인 측에서는 사실은 그 회의록 녹음을 이미 이전에 오래전서부터 이거 제출하겠습니다. 문서 제출할 수 있게끔 문서 제출 명령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검찰과 재판부가 거부했던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변호인 측에서 그것을 입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거꾸로 이 검찰 측은 문치과 원장의 엑스레이를 이쪽에서 공개해달라, 구해달라, 그 손에 빨리 입수해라, 오만 짓을 다 해도 안 한 척하고 이렇게 배짱을 튕기고 있다가, 그죠? 지금 양쪽의 일종의 서로 상대의 증거들이 필요한 시점이 됐잖아요. 상대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이. 그러면 그걸 이쪽에서 달라 할 때 자기들은 변론기일에 필요할 때 그때 법정에서 오픈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녹음 파일의 경우는 감정인 둘이가 이 뭐예요? 저거 증인으로 채택되게 되니까 갑자기 그거 오픈하라, 빨리 제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겁니까?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쪽에서도 만에 하나 비밀리에 그 회의 과정을 녹음을 해갔다면 왜 그것을 쓰지 이쪽에다가 그렇게 녹음 파일 내놔라 할까? 그러면 녹음 파일이 없는 게 아닐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서 법원을 통해서 제출하는 녹음 파일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 만약에 녹음 파일을 갖고 있더라도 있다는 척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 녹음 파일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아니다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도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들으니까 이렇더라라는 지금 주장을 못하게 생긴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쪽에서 내놓으면 그것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반대 신문을 준비할 수 있지만 이쪽에서 만약에 지금까지도 입 꾹 다물고 비밀리에 가지고 있었는 녹음 파일이 있다면 그걸 이용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인용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사실은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요. 녹음 파일, 그 회의 과정의 녹음 파일은 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이지만 그 의미를 떠나서 검찰 측에서 그게 궁금했어야 됩니다. 도대체 녹음 그 회의 과정에서 무슨 소리가 오고 갔는데 그 결과로 나왔는 이 소견서, 감정서를 가지고 저쪽에서 저렇게 뭐랄까요? 저항하고 사실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분란을 떠는 것일까? 그 회의 과정에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가 오고 간 거야?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궁금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고 싶어야 했고 확인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달라소리도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녹음 파일의 문제는 분란이 끝났습니다. 재판장님의 이제 중재로 일단 증인신문 그 감정인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녹음 파일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는 신문을 하지 마라. 물론 그게 우리의 사후의 탄핵 증거가 되지만 어쨌든 그거 갖고는 신문의 내용을 삼지 말아라 한 그런 선에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증인을 부르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증인 말고 이제 사실 조회를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요. 저는 이 얘기가 오고 가면서 재판장님이 굉장히 뭐랄까요, 타이트하게 이 재판을 지휘할 계획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판을 다 짜놓고 시작하겠다. 증인 신문 기일도 다 지정을 하고, 증인들을, 어떤 증인들을 어떤 날 이 신문을 할 것인가, 이거 다 스케줄을 잡아서, 그게 뭐 6개월치인지 3개월치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치인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물론 그게 이제 개인적인 그 소송 지휘 방식이겠죠. 개인적인 방식을 누가 탓하거나 뭐 비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증인이 박주신이고 나머지는 다 곁가지입니다. 박주신이 주 증인이고 나머지는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로 삼았거나 혹은 1심 판결을 내리는 그 이유, 근거, 증거로 삼았거나 하는 증인들이거나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박주신이 언제 출석할 것인지, 박주신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 번째에도 어떻게, 그러면 계속 출석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강제수단을 동원할 것인지 아무런 논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정말 저는 이게 대한민국 법원과 대한민국 검찰의 위상인가 싶을 정도로 아직도 박주신의 영국 주소가 어떠하냐를 가지고 왈가왈가, 그게 맞나 틀리나 정확하냐, 얼마나 한심합니까? 박주신의 병력 비리 문제 때문에 박원순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발을 했고, 그죠?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 외에도 뭐 모욕죄니 명예훼손죄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니 이렇게 해서 고소고발된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신을 한 번도 소환조사도 못 해본 경찰과 검찰이 기소를 했으면 최소한 법원에서는, 이 법정에서는 박주신을 불러와서 검증을 해 보이는, 그 검증이라는 것은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다라는 검증이죠. 자기들이 뭐 그걸 기소하는데 어떤 걸 이유로 했다, 제1심 재판부가 어떤 증거로 했다, 이거는 다 격가지입니다. 그 박주신에 대해서 작년 연말 2015년 연말에 확보한 영국 주소를 가지고 아직도 재확인 없이, 그죠? 거기에다가 소환장을 발부하고, 이 소환장이 본인에게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외국의 경우는 특별 송달 없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그 옛날 그 미드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면 막 뛰어가서 확 손에 쥐어지고 달아나는 듯한, 그죠? 뭐 사인을 안 받아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미드를 너무 많이 봤는지, 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요. 뭐 이거를 뭐 단시일에 끝내겠다, 뭐 어떤 증인에게는 2시간이 필요하냐, 2시간 반이 필요하냐,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왜 피고인이 7명인데 다 합쳐서 2시간만 신문하라. 만약에 이 7명의 피고인이 무고한 시민들이라고 판명나면요, 이건 굉장히 중한 사건입니다. 아니, 판명나기 전에도 이미 지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본인들은 다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백하다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 밑에 제1인자라고 하는 수도 서울시장 박원순이 시민들을 고발해서 그 고발한 시민들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무고하다라고 주장하고 수많은 증거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한 사건에 더군다나 뭐에 벌금도 뭐 1,500씩 1,000만 원씩 이렇게 먹여놓고요. 민사도 7명 5억 4천만 원의 민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억 4천이 누구지 뭐 걔 이름도 아니잖아요. 박원순 60평생인가요? 그 사람 나이가 몇이죠? 60 다 됐겠죠? 60평생을 살면서 빚만 7억 8억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5억 4천 일개 시민으로서는 평생을 걸려서 모아도 못 모으는 그런 엄청난 돈을 걸어놓고 민사를 하고 있는 그 민사가 이 형사재판을 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민사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재판부가 2시간 안에 하세요. 2시간 30분이면 될까요? 아, 너무 많아요. 증인이 너무 많아요. 둘 말고 하나만 하세요. 아, 둘 다 부르지 말고 한 사람은 부르고 한 사람은 사실 조회를 하세요. 좋게 말하면요. 쪼잔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시민을 엿같이 밥같이 물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주권재민이라는 말을 왜 합니까? 주권이 어디로부터 나와서 당신들이 그 주권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법원의 판사는 나는 시험 쳐서 내 심판권을 받았다.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권리조차도 국민이 위임한 것이고 부여한 것입니다. 잠시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증인 신문 시간이 어떻다 많이 하지 않겠다 나는 핵심만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2시간에 해라 2시간 반에 해라 뭐 그렇게 길게 해요. 핵심만 하세요. 정말 국민들을 하찮게 보는구나. 정말 하찮게 보는구나. 그게 느껴지죠. 아,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별로 수다형도 아닌데 이렇게 시간이 후딱 가네요. 아직 얘기할 게 심평원 얘기도 해야 되고 병무청 얘기도 해야 되고 하루 더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